그 다음에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자산 토크나 시장 전망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레리 핑크 대표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앞으로 그 금융시장의 미래는 자산 토크나 시장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레리 핑크가 이렇게 볼 정도로 앞으로 자산 토크나는 금융업계의 큰 화두가 될 겁니다. 우선 자산 토크나하고 방금 설명했던 토큰 증권하고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즉 토큰 증권 STO는 자산을 토큰화한다는 측면에서는 자산 토큰화하고 유사합니다. 그런데 이 RWA 자산 토큰화는 증권용 자산을 포함한 모든 실물 자산을 온체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STO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해서 이거는 금융당국의 직접적인 규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권성이 있는 자산에 한정돼서 토큰 증권이 이제 발행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자산 토큰화는 주로 퍼블릭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그 다음에 디파이를 배경으로 탈중앙성이 강합니다. 그리고 퍼블릭 블록체인이라는 건 이거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체인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토큰 증권은 주로 프라이빗 블록체인 기반에서 작동합니다. 이 얘기는 여기는 허가받은 사람들만이 들어가서 거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제도금융 인프라를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토큰 증권은 중앙화가 특징이고 자산 토큰화는 이런 모든 거를 포괄적으로 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탈중앙성이 즉 블록체인 위에서 탈중앙성이 강한 걸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RWA 자산 토큰화는 다양한 실물 자산을 포괄하는 탈중앙화이고 이거는 퍼블릭한 접근 방식을 갖고 있고 토큰 증권은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 내에서 증권화된 자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RWA의 개념을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떤 통화라거나 석유 등 어떤 상품이라거나 그 다음에 뭐 주식이라거나 탄소 배출권이라거나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거나 채권이라거나 미술품이라거나 하여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즉 오프체인에서 거래되는 즉 블록체인 위가 아니고 일반 인터넷이나 실물에서 거래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블록체인 위에서 즉 온체인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토큰화한 게 RWA 토큰 자산 토큰화 사업입니다. 자,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으면 다음 차례는 어딜까요? 이미 승인 신청을 한 이더리움 ETF가 가장 유력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이더리움의 해가 될 거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음 달 2월 달에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습니다. 즉 확장성과 효율성에 초점을 맞춘 댕쿤 업그레이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댕쿤 업그레이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초당 10만 건 정도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업그레이드입니다. 즉 한마디로 여태까지는 이더리움 위에서 하도 많은 DApp들이 구동하고 있기 때문에 과부하에 걸려가지고 초당 처리 건수가 많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초당 한 30건이었다가 지난해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지금 한 초당 6,0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그 통에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거래 수수료도 굉장히 높습니다. 평균 거래 수수료가 한 2.5달러 되지 과부하가 많이 걸릴 경우에는 건당 한 11달러까지 올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지난해에는 솔라나나 아발란체 같은 것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더리움이 초당 10만 건을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는 거죠. 즉 여기서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이 이더리움 메인네트 위에서 구동하는 레이어 2 코인들입니다. 즉 레이어 2 코인 같은 경우는
가스비, 곧 수수료가 지금의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레이어 2의 해가 될 거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난해 각광을 받았던 솔라나나 아발란체는 레이어 1 코인이고 올해는 이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로 레이어 2가 전망을 받으면서 기세를 펼칠 걸로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5월 달에는 이더리움이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비트코인이 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거는 생각보다는 쉽게 승인이 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은 총 6번의 업그레이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미 1차는 지난해 완료를 했고 2차가 이번 2월 달에 열릴 거고 나머지 4개는 앞으로 2년 내에 순차적으로 진행돼서 이 6번의 업그레이드가 다 완료되면 이를 이른바 이더리움 2.0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더리움에 비해서 많은 기술적 향상이 있을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 2.0에 대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올해 레이어2가 각광을 받을 거라고 그러는데 과연 레이어2는 어떻게 해서 탄생된 것인지 그 탄생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더리움에 왜 이렇게 과부하가 많이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난 몇 년간 NFT가 각광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탈금융인 디파이, 그 다음에 메타버스 등 이런 것들이 각광을 받으면서 이더리움 기반 새로운 플랫폼의 거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하루 거래 처리량이 한 115만 건 정도에 달해서 이게 6년 전과 비교하면 100배 가까이 처리 물량이 늘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부하로 인해서 이더리움이 어떤 그 한계를 노출했는데 그게 바로 처리 속도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다는 이러한 단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블록체인으로 갈아타면 될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더리움이 탄생한 게 2015년인데 그간 한 8년 동안 이더리움 생태계에 쌓인 이런 DApp이나 플랫폼들이 많아서 생태계가 워낙 공고합니다. 지금 현재 전 세계 DApp 개수가 한 4,000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한 3,000개 정도가 이더리움 기반 DApp들입니다. 그 정도로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DApp의 수요래거나 일반인의 관심은 굉장히 높은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등장한 게 바로 레이어2 코인들입니다. 즉 레이어2 코인은 이더리의 장점은 그대로 살면서 이더리움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해결하고자 나타난 코인들입니다. 여러분 블록체인의 트릴레마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확장성, 처리 속도나 이런 수수료 같은 거, 그 다음에 어떠한 기능적으로 얼마큼 확장할 수 있는지가 확장성이고 또 하나는 보안성, 쉽게 해킹당하지 않는 보안성, 그리고 또 하나는 탈중앙, 암호화폐의 본질인 탈중앙.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코인은 없습니다. 즉 처리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은 탈중앙화를 포기해야 되고, 즉 솔라나나 아발란체가 이제 바로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우선 편한 게 좋다고 그래서 처리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솔라나나 아발란체를 선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해킹이나 보안 사고가 일어나면 그때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이더리움은 이 보안성이나 탈중앙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더리움의 장점인 탈중앙화하고 보안성의 장점은 그대로 살리면서 어떻게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를 한번 해결해 보고자 해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더리움 블록체인 바깥에서 연산을 수행하고
기록 검증한 다음에 그 결과값만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기록을 하자라는 이런 아이디어 위에서 나온 게 레이어2 코인입니다. 기본 법무대를 이더리움 메인넷에 두되 단지 빠른 연산 수행을 위해서 요건 바깥에 나와서 수행을 하고 그 최종 결과값은 다시 이더리움 그 블록체인에 가서 기록을 함으로써 이더리움의 장점을 살리면서 속도와 수수료를 개선하자라고 해서 태어난 코인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더리움이 처리 속도마저 크게 개선이 되면은 이 레이어2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 표에서 나타났듯이 이더리움이 업그레이드한 후에 레이어2의 수수료가 지금의 100분의 1로 크게 싸질 예정입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보면 레이어1 코인은 작년에 히트쳤던 솔라나나 에이다나 이더리움이 있고 레이어2 코인은 기존 블록체인에 연결된 별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산이 수행되는 거고 이걸로 주요 코인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폴리곤이나 루프랑이나 오미세고, 이뮤터블 같은 것들이 레이어2 코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코인들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는 가상자산 ETF가 속출할 걸로 보입니다. 우선 세 번째 주자인 솔라나 ETF, 그 다음에 레이어1을 모아놓은 ETF, 혹은 레이어2 ETF 등등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토큰 증권을 ETF화해서 만든 것들이 나올 수 있고, 앞으로는 여러 조합과 여러 융합 상태로 ETF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ETF가 이렇게 각광을 받는 이유는 ETF는 기본적으로 환매 수수료가 없고 보수 체계가 저렴합니다. 그래서 ETF라는 건 은행이나 증권회사를 통해서 가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식 거래를 하듯이 주식 계좌에서 사고 팔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ETF는 기술 추종이기 때문에 이거는 불필요한 매매가 없습니다. 즉 단타를 하면서 많이 신경을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수수료가 많이 절약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를 매도 시에는 일반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거래소가 면제돼서 거래 비용이 낮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통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모멘텀으로 성장할 걸로 기대됩니다. 자, 감사합니다.